이번에 이제 우리 대표님 강의를 준비를 저도 나름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책을 또 이걸 다시 읽어보니까 어 뭐랄까요? 마음에 이렇게 윤활제가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뭔가 윤활제가 된다는 느낌? 그리고 사실 핸드 드로잉은 굳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툴은 빨리빨리 되니까 그쵸. 예. 빨리빨리 되니까 굳이 핸드 드로잉을 하면서 시간을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약간 합리적 의심 같은 거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거 준비를 하면서 대표님 강의를 또 막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오늘도 오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 들은 것 중에서 아이패드로 음. 프로 크리에이트? 네, 맞아요. 프로 네, 크리에이터. 네. 그거는 아이패드로 해서 우리가 색연필이 아니고 바로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레이어 1, 2, 3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네네. 또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한 40분짜리 강의를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이렇게 그랬어요? 보면서 와 저거 한번 저기서부터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음.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패드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가 음. 있으니까 그리고 종이에다 하면은 이거를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세대들이 그러겠죠. 뭔가를 썼다가 틀리면 틀릴까봐. 그러면 그걸 다시 지우는 게 또 거기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근데 이 아이패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냥 바로바로 지워지고 네. 그냥 할 수 있는 부분. 맞아요.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우리 오소희 대표님의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그 프로크리에이트 아이패드로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제가 거의 2배로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아니 한참 저 앞에다가 위치를 좀 해드릴 걸 그랬어요. 아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모니터 보면서. 네, 그래서 꼭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매번 이거를 체계 정원을 하면서 저도 결심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느리게 꾹꾹 눌렀을 때 그 마음의 어떤 그 뭐랄까요 명상 효과처럼 이런 부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혼자서라도 이거는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아주 너무 크게 욕심 잡지 말고 감사일기라도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좀 잡아야 되겠다.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방법은 없어요. 근데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이런 큰 기업에서 네. 강의할 때도 느꼈지만 네. 이게 생각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진짜 손으로 꾹꾹 쓰는 거, 그다음 색연필로 색칠하는 거, 요 부분 안에서도 힐링이 많이 돼요. 왜냐면 사실 네. 저희가 색연필을 써본 적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들이 사용했었던 그런 색연필이라는 도구로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는 느낌의 약간 힐링도 받고요. 별 내용이 아닌데도 그 내가 쓴 그 맞아. 감사 마인드맵 보면서 어. 눈물이 그렁그렁 해지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았어요. 참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나 자신한테 남한테 솔직한 거는 당연히 진정성 있게 솔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바로 그 피드백이 우리한테 오니까 솔직해야 된다는 건 있지만 솔직하게 살지만 나름대로 나 자신한테 과연 내가 솔직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한테 너 뭘 원하니? 그래서 뭘 할 건데 아주 사소한 질문들. 네. 제가 여기 이제 PPT를 만들긴 했는데 막연해도 한번 적어보자라는 그게 있어서 아까 전에 이제 간단하게 만들긴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내가 과연 어렵더라고요. 네. 이렇게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어려웠나? 그만큼 훈련이 안 됐다는 그렇죠. 나랑 얘기한 훈련이 이렇게 안 됐었구나. 라는 거를 이번 저는 우리 체계정원의 거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물론 이제 마지막 수료식 때는 고명한 대표님이 이제 파티식으로 해줄 건데 진짜 강연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강의인데 그 마지막 강의가 오히려 더 개인적으로 사실 울림이 좀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마인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꼭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인드 맵에 대한 어떤 툴에 대한 설명서는 아니더라고요. 우리 오소희 작가님의 정말로 왜 마인드 매핑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오늘은 좀 얘기를 많이 시간이 짧아서 안 해주셨지만 우리 또 오소희 작가님이 어렸을 때부터 20대 때부터의 그 치열하게 살아온 그리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던 그 모든 개인적인 얘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인드 매핑이 빛이 됐는지 이런 얘기가 이 책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20대 때 왜 이렇게 그냥 치열하게 사셔가지고 이렇게 예쁘신 분이 저기 보이시죠?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이쁜 수학쌤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면 더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편안해지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는 알잖아요. 이제 IMF라고 하는 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좀 가정이 많이 힘들었어서 사실 지금도 전 그냥 제 교육 들으신 분들께 다 말씀드리는 게 지금도 그 불안 장애랑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 느꼈던 그 IMF의 충격이 저한테는 늘 경제적인 것에 대한 불안 또는 가족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가족과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이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부재나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폐쇄된 공간이 아닌데도 갑자기 폐쇄 공포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고 약간 우울증처럼 감정이 뭐 심하고 그러니까 늘 그것과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제가 사실은 마인드맵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네. 제 스스로에 대한 절제 능력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완벽하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저에 대한 절제 능력이라든지 시간 목표 관리가 부족한 사람인데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점수를 굳이 따지면 한 20점짜리 사람이 한 70점, 80점으로 살아가는 느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함 되게 네. 미래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늘 미래가 불안했고 네. 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라는 생각이 현실을 좀 네. 부정하고 현실을 네.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인데 감사 마인드맵 쓰면서 네. 현재를 감사하게 되고 되게 생긴 게 좀 못되게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요. 약간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는 다가오는 거를 좀 어려워해요 저를. 근데 막상 만나고 나면 네. 막 재밌기도 하다, 네. 뭐 털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많이 제가 밝아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오수 대표님 뵀을 때 그 어제 유튜브나 이런 아니면 사진 같은 거 보면 너무 정말 인형 같잖아요. 근데 그래요? 딱 처음 만났는데 너무 털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와 반전이다. 근데 책을 보면은 원래 성향 자체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내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심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 20대 때 그 IMF라는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열정을 뭔가 이렇게 걸림돌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더 큰 충격으로 네. 다가오지 않았었을까.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은 사실 그냥 성격적으로 유하거나 욕심이 없으면 그쵸.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워낙 보면은 고등학교 때 서예도 배우시고 네.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얘기도 안 했네요. 자격증이 50개를 따겠다고 마인드맵에서 목표를 세워나셨지만 네. 84개 따셨잖아요. 네, 그래서 84개였다가 네. 올해 하나 추가가 돼서 85개 됐어요. 그게 다 그냥 뭐 어떤 자격증인지 대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도 얘기하시면은 사실 정말 쓸데없는 자격증도 많아요. 뭐 그냥 뭐 그 바리스타 자격증, 그러니까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자격증들. 예를 들면 그리고 뭐 팝 아트 자격증이라든지 뭐 풍선 아트 자격증. 그러니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게 호불호가 나뉘는 게 사실 시간과 돈의 낭비이기도 했어요. 네. 왜냐면 왜냐면 진짜 시간이 그게 가능할까 네. 나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됐고 뭐 물론 이제 뭐 하루 만에 수료증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 막 2달, 3달, 1년까지 갔던 자격증도 있었고 했기 네. 때문에 많은 돈과 시간이 네. 낭비가 된 부분도 있는데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제가 뭘 잘하는지를 몰랐어요. 음. 그리고 뭘 잘하는 걸 발견을 해야 네. 거기서 성과를 내서 내가 1시간, 2시간을 일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의 목표가 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때의 방법은 닥치는 대로 배워보고 닥치는 대로 경험을 해보자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그때 당시에 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실 이게 너무 닥치는 대로 시행착오를 한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정말로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내가 그때 굳이 구태여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후회는 없으신 거잖아요. 그 후회는 과정에 있어서. 뭐, 네, 없죠. 지나갔고 이미. 네. 그리고 그럼 지금도 찾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도 찾고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인드맵을 가지고 뭐에 접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마인드맵 교육은 이미 많지만 어떻게 네. 다르게 표현을 해서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에 무조건 돈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적인 교육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다양하게 루트를 생각을 하는 게 재능 기부도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조금 저렴한 강의,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많은 교육들의 툴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막 집중해보고 있고 다른 분들 눈엔 안 보이겠지만 많이 시도해보고 있고 그만큼 실패도 많이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좀 자꾸 시도해보고 실패 안에서 조금 다시 뭔가를 한 단계 네. 상승시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공주랑 그 왕자님이 있으니까 네. 이 아이들이 크고 나면 아까 전에 팝아트나 뭐 풍선이나 여러 가지 다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제 저 나이 정도가 됐을 때 애들도 키워놓고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실버 쪽으로 센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되게 그 안에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리고 뭐 그 가장 윗세대 할머니든 이렇게 해서 같이 마인드맵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뭐 또 바리스타도 있다고 하니까 네. 카페 하라고 하나의 큰 힐링 센터를 투자받아서 열시면 할 수 있는 게 그 많습니다. 안에 일종의 평생교육원처럼 네네네. 그렇죠. 그 네. 평생교육원이라면 너무 식상하니까 좀 다른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맵스쿨이라는 이름을 만든 이유가 사실 그런 거가 네. 뭔가를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인드맵은. 네.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신 그 실버타운 이런 데서도 네. 행복이라는 주제로 어른들과 그러니까요. 마인드맵을 나누면서 또 막 풍선 아트도 같이 알려드리고 네. 제가 사실 서예나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아요, 뭐 만드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하시는 강사님들과 접목을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욕구가 되게 좀 커요. 아직 몸이 하나고 아기가 어려서 못할 뿐이지 네.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게 운해적이다 보니까 막 폭발을 하거든요. 좌뇌적인 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 이제 네. 같이 만나서 네.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요. 지금 어머님들 네. 교육을 너무 많이 시켰으니까 뭐 해피스쿨? 약간 그런 컨셉으로 해서 평생교육 말고 좀 다르게 해가지고 충분히 가능하실 것 네. 같아요. 기다리세요. 아마 분명히 좀 조만간 우리 오소희 대표님께서 분명히 그 스쿨을 만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또 이제는 좀 괜찮아요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약간 치료제 효과가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지금 대표님이 본인과 화해를 한 거지 않을까. 그렇죠. 네. 우리가 내가 속상하거나 내가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 또 누군가를 찾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을 내 스스로가 나와 해소가 돼야 되는데 누구랑 만나서 술을 마시든 아니면 누굴 디스하기 위해서 또 상대편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풀던 결국은 또 돌아서 또 오히려 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 나랑 화해하는 방법을 우리 어른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그 방법을 좀 못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최고의 혼자 노는 놀이가 아닐까 이게 툴이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저 욕 되게 잘하거든요. 술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강사 활동하면서 사실 제 나름의 신조가 뭐였냐면 술 먹으면 드러나니까 인성이. 그러니까 먹지 말자. 제어를 아유, 하자. 나이가 들수록 드러나요. 그래서 나도 그래. 제가 20대, 30대 때 강사하면서는 네. 술자리에, 강사님 술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술자리는 웬만하면 제가 이제 참여를 안 하는 쪽으로 좀 약간 회피를 하고 있는데 네. 약간 마인드맵을 통해서 절제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많이 썼어요. 누구 욕을 네. 하고 싶어도 쓰고 왜 싫어? 그치. 그 사람이 왜 미워? 그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쓰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더라고요. 그냥 누군가한테 쏟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쏟아내고 싶은 사실 특히 제가 있었던 강사 바닥도 그렇고 뭐 교육 바닥이나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안 좋게 전달이 되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경험을 또 저도 많이 해봤고 생긴 것 때문에 오해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이 마인드맵을 쓰면서 스스로가 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걸 육하원칙으로 엄청 썼어요. 왜 그래?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데? 뭐 이런 거를 쫙 썼어요. 그럼 써보고 나면 별게 아니었을 수도 있고 써보고 나니까 내 마음이 후련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인드맵이랑 정말 잘 놀았고 네. 그랬죠. 요즘에 사실 뭐 다른 모든 분들이 지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야 될 업무량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욕심이 많아지고 이럴수록 더 고립되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또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다든가 누구한테 푼다든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옛날 어렸을 땐 몰랐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독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책을 많이 보죠. 근데 책을 보는 것도 입력이지 아웃풋은 아니니까. 근데 이 마인드맵을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나랑 대화를 너무 안 했구나. 나와의 성찰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다른 주변이 새롭게 관찰이 될 수 있을 텐데 아까 전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생각은 많이 하고 남을 분석만 하려고 했지 남을 관찰하려고만 하고 남을 분석만 하려고 했지 정작 나에 대해서는 새롭게 뭔가를 체중계 안 올라가는 것처럼 저 다이어트 하려고 마음은 먹는데 체중계는 절대로 안 올라가거든요. 무서워.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그걸 올라가면서부터 내 다이어트가 시작되는데 네. 그걸 계속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마인드맵도 이 정서적인 것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아까 전 조기 뒤에서 앉아 들으면서 내가 두 가지를 해야 되겠구나. 매일 아침에 눈 뜨면서 체중계를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인드맵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저는 원래 또 그림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혼자 독학으로 뭐 어울려요. 네, 그림 같은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색깔을 분놀이를 할 때 정말 명상 효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림인 것 뿐인 거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 제가 명상 효과가 되는 걸 아는데 네. 이거를 글과 함께 내 마음과 함께 이렇게 또 색칠까지 네. 해가면서 하면 되게 좋겠다. 저는 이제 싱크와이즈만 활용을 했었지만 오늘부터는 이걸로 혼자서만의 어떤 일기를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원장님들도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 혼자서 힘드시면 여기 우리 맵스쿨 그렇죠? 그럼 네네. 뭐 혹시라도 뭐 가입비나 이런 거 있을까요? 아니요, 가입비는 없고요. 네. 이제 맵스쿨은 사실 이제 교육비가 있는 건데 그 맵스쿨을 이제 이수를 하시면 네. 사실 뭐 이렇게 책 아까 공정 네. 이런 거를 같이 쓸 수 있게 왜냐면 마인드맵은 사실 경험이 중요해요. 음. 배우는 것보다 경험이 더 중요해서 저희가 보통 한 기술당 90개 정도 마인드맵을 완성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네. 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 내가 하니까 뭐 가족들이 해요. 뭐 생각할 수 있는 뭐 눈물이 났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경험한 분들과 함께 이제 책을 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이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학원 선생님들과 이제 저희가 학원으로 찾아가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제 과정을 좀 해드리고 학생들 아니요, 그래서- 선생님들. 아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자격증을 발급을 해드려서 학원에 이렇게 전시할 수 있게 왜냐면 어머님들이 생각보다 마인드맵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학원에 상담을 오셨을 때 우리는 마인드맵 자격증이 있는 학원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마인드맵 협회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학원이다라는 걸 이렇게 명패 같은 걸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제작이 들어갔을 때 또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요즘에 마인드맵과 콜라보를 수업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제가 이렇게 스부작 좀 이제 해보고 있어요. 한 7년 전인가 8년 전에도 학원에서 캠프로 진로 네. 캠프 같은 걸 할 때 마인드맵으로 애들 이만하게 그리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냥 무슨 활동을 되게 학생들 데리고 되게 번잡하게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왜냐 내가 못하니까 네,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니까 합리화되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제 학생들까지 남을 가리키는 건 못하겠고 나부터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내가 변해야지. 우리 대표님 책에서도 제가 여기다 썼긴 했는데 내가 나부터 먼저 변해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우선은 말로 풀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책에서 약간의 몇 가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제 문구가 있었어요. 네. 생각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요. 이게 전 딱 보는 순간 확 와닿았어요. 결국은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생각이 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실타래 왜 실이 막 엉켜있을 때 엉뚱하게 풀려가면 더 엉키잖아요. 네. 그런 느낌? 결국은 이때는 뭔가 이렇게 교통정리, 이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 가지치기도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훨씬 더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또 얘기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랑 같이 이제 가지치기를 하면서 마인드맵을 쓰자 하시면은 네. 펜이 멈춰 있는 분이 일단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조건 하나예요. 생각이 안 나서 멈춰 계신 분도 있고요. 막 이것저것 너무 생각이 많이 나니까 뭘 적어야 될지 몰라서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안 나서 네.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대답은 그냥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뇌 사용법을 몰라서 그래요. 뇌를 공부하고 뇌를 알게 되면 당연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일단 네. 첫 번째 생각이 나지 않는 건 생각이 나지 않으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요게 더 맞아요. 생각이 나지 않아서는 너무 뭐냐면 이 주제와 맞는 생각이 맞나?를 점검하느라 내가 생각을 다 잘라낸 거예요. 네. 이 생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잘라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뇌는요, 늘 폭발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아주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동시다발적으로 떠오르다 보니까 네. 이 두 번째가 더 솔직한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이 네. 너무 많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거기서 걸러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를 도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 네. 그러기 무서워.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마인드맵에 네. 쏟아내셔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쏟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맵은 결과지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를 시각적으로 봄으로 인해서 어머 내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근데 이게 응. 사람들이 우리들이 어른들이 결과지라고 뭔가가 이렇게 써지고 눈에 뭐가 나와지면 그러니까 글도 못 쓰는 거잖아요. 이게 잘 써야 되겠다는 맞아요. 생각에. 그리고 뭔가가 손으로 뭔가 써지던 이러면 어쨌든 결과지라는 느낌이 드니까 다시 또 뭔가 지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이 네. 과정이 먼저 떠오르니까 이걸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이 자꾸 제가 경험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네. 이유는 내가 자꾸 부족하지만 마인드맵을 써보다 보면 네. 뭔가 그래도 좀 후련한 것 같아. 어, 어. 분명 후련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생각이 안 났는데 써줬어. 음. 이거를 몇 번 느끼시게 되거든요. 분명히. 음. 그래서 딱 어느 정도까지 90장까지는 그래도 써봅시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맵스쿨의 그 1일 3 마인드 맵을 네네. 하는 걸로 해서 90장을 가는 거죠. 네네. 한 일주일만 해도 확 풀릴 것 같아요. 왜 근육 풀리듯이. 네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게 안 먹고 있었구나. 네.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건데 부모님조차 낙담했었던 20대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명 나만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들은 남들은 괜찮았지만 다 나만이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네. 거의 쓰는 글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만이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은 나는 나를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치열하게 더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어저께 밤에 다시 한번 그래도 이제 몇 개를 찾으려고 밤에 하는데 이게 너무 가슴이 훅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때? 근데 이 문구 딱 이게 써주신 거 보면서 지금 약간 눈물이 아, 살짝. 진짜? 왜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사랑은 했지만 제가 늘 방황을 했어요. 10대, 20대 때 계속 방황을 하고 어떤 직장에서 한 눈물 군데 보이니까 나까지 보인다. 그래서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늘 자꾸 이제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특히 엄마가 저를 늘 믿고 밀어주시던 엄마가 너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막 그 말이 그렇게 속상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속상하진 않았지만 그때 다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난 분명히 이유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슨 이유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퇴사한 이유가 뭐지? 라는 거를 저는 한 번 더 점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원장님이 이상했어. 그래, 누가 이상했어. 이 일이 나랑 맞지 않았고 이 일을 할 때 내가 행복하지 않았어 라고 뭔가 타당한 이유들이 나한테서 발견이 되니까 저는요 그럴 수 있었네라고 저를 위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마인드맵이란 도구를 만났을 때 이런 걸 쓰는 과정 안에서 와, 나 그때 잘했네. 그때 나한테 물어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대답을 했었던 그런 거 잘했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뇌가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좌뇌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약간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사실 집이 돈도 없었고 제가 진짜 물만 나오는 집에서 일주일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기니까 냉장고도 당연히 망가졌고 그리고 가스가 안 나오니까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밤에 돌아와서 아르바이트 끝나고 돌아오면 늦은 밤 아빠랑 동생은 이미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없었고 엄마는 촛불 켜놓고 세수하고 안방 들어가자고 저는 촛불 켜놓고 제 방 들어가자고 울면서 잔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랬던 상황에서도 그냥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딱 하나 되게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가 저희 아버지가 딱 50세에 IMF가 터진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가 10살 차이라서 40세였어요. 지금 제 정도의 나이였던 네, 거죠. 그쵸. 그때 모든 경제 생활이 끊긴 상황이었잖아요. 아빠를 보면서 딱 하나 생각을 했어요. 50대에 실패하는 것보다 일찍 실패하는 게 낫지. 일찍 실패하는 게 낫겠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가 저를 좀 붙잡았던 것 같아요. 괜찮아. 지금 나는 아빠보다 일찍 실패했으니까 더 여기서는 더 이상 실패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를 해요. 혹시 물만 나오는 집에서 살아봤어요? 그런 경험은 흔치 않잖아요. 나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이게 저는 스토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50세가 됐을 때 아빠보단 잘 살겠다. 이 생각이 있어서 저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와, 지금 그냥 훅 빨려 들어가지고 만감이 막 교차하면서. 근데 저는 이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강사분들도 저희가 학원대학교에 하다 보면은 많은 교수님들이나 훌륭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그 어렸을 때나 그 힘들었을 때를 이렇게 아까 전에 저는 이렇게 했었거든요. 물도 안 나고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라는 걸 너무너무 해맑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지금은 이제 읽으셨으니까. 그쵸.
예전에 나와도 화해를 했고 그리고 모든 걸 읽었으니까 그래서 딱 하나 보면서 역시 뭐든지 내가 힘들었던 부분들은 사람들이 다 안에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화해하려면 잘 돼서 객관화시킬 수 있으려면 옛날에 내가 이랬었어. 그건 지금은 아니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정말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힘든 부분을 60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그랬었어 라고 치부를 오픈을 할 수 있는 삶. 네. 항상 과거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삶. 네네. 이렇게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야 되겠구나. 근데 벌써 그거를 이렇게 하시니까 아유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이게 되게 어저께 보면서 너무 이 마지막에 인생으로 보지 않았다 이게 너무 저한테 개인적으로 심쿵하고 마음이 짜릿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간절히 성장하고 싶다면 수없이 실패할 각오 또한 간절해야 된다. 아, 나 이것도 여기서 어저께 또 막 그냥 모든 글은 주관적으로 보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제 개인적인 지금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게 되게 또 와닿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은 쉬워질 때까지 어렵다. 결국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한다는 부분은 뭔가를 어쨌든 간절하게 원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걸 끊임없이 그러니까 일종의 임계점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제가 올해의 화두가 저 개인적인 인생의 임계점이거든요. 아, 뭐든지 사람들은 임계점, 자기가 한 거에만 기준을 치잖아요. 근데 그 임계점을 넘으면 그 밑에 거는 이제 쉬워지는 거니까 계속 이 임계점을 내가 높여야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어려워라는 거는 나의 어려움인 거지. 누군가는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임계점을 쉬워질 때까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이 임계점을 높여야 되는구나라는 게 저는 이 글에서 이제 딱 이렇게 딱 같이 와닿는데 우리 대표님이 여기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그 불안장애, 네. 강박장애 이런 거를 치료를 하는 과정 안에서 하나를 깨달았어요. 올해 깨달았는데 아까 왜 고등학교 시절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IMF 전에는 내성적인 애였더라고요.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그 IMF가 벌어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희 이제 아버지 엄마가 있었잖아요. 네. 엄마처럼 살아야겠다라는 어떤 표본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외향적인 모습들을 다 이제 따라하기 시작했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들었던 엄마의 이야기라든지 네. 그때 읽었던 책이 사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성장했던 분들의 대부분 이제 책을 보면 네. 그분들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다 실패했어. 맞아. 맨날 실패하고 맨날 무시당하고 근데 그분은 결국 결과가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책 내용에 나를 대입을 하려면 아 나도 지금의 이 과정이 나중에 책에 쓰여질 재료지. 스토리구나 이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조금 넓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런 순간순간이 조금 어렵지 않게 이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지금도 사실 저는 뭔가에 늘 도전하고 있고 네. 뭔가에 늘 채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 하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이 그걸 최면처럼 약간 가지니까 넘어가지는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건 쉬워질 때까지 어렵다라는 말은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불안장애가 있기 때문에 늘 감정 요동을 쳐요. 그럼 차를 타면 늘 괜찮을 거야. 사실 오늘 제가 오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늦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따뜻하게 늦어도 괜찮아요 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그걸 되뇌어요. 늦어도 괜찮아. 괜찮을 거야. 말씀드리면 될 거야. 모든 거는 괜찮아. 다 그 자리에 있어. 이거를 저는 혼자 종알종알 이렇게 종알거리거든요.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기도라고 그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속 그냥 되뇌었던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도 되뇌었고 엄마가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다 보면 안 되면 어때? 이 이야기를 네. 제 성향은 그렇지 않았지만 네. 늘 그거를 계속 종알종알 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마인드맵의 접목이 됐을 때 완성이 됐어요. 목표를 향해서 갈 건데 네. 가다가 중간에 안 되면 어때? 하지만 이 마인드맵이 쌓였던 그 모든 것들의 과정이 나를 이미 변화시켰다는 거를 네. 시각적으로 입증을 해줄 텐데 그쵸. 그래서 제가 제 마인드맵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번호를 매기게 해요. 1번부터 쭉. 그럼 나중에 내가 50번째 마인드맵이 됐는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 마인드맵이 만족스럽지 않아. 네. 그런데 나중에 1번 해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네. 너무 달라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달라졌다는 기준이 마인드맵을 할 때 기준이 예쁘게 그렸다의 기준보다도 내 마음을 더 솔직하게 풀어놓는 방법을 안다는 기준이겠죠. 그렇죠. 시각적으로 예쁘다, 뭐하다, 뭐 구조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키워드를 일단 잘 잡았다는 생각하는 거겠죠. 과정의 폭이 달라졌다는 걸 인지를 하세요. 왜냐면 1번 마인드맵을 했을 때는 아까 아드님이 한 것처럼 우리 애들이 하는 예, 것처럼 예, 엄마, 예, 아빠, 엄마 무서워, 뭐 가운, 잠옷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것처럼. 1단계적 사고에서 네. 끝나요. 사실은 첫 번째 네. 마인드맵이 1단계적 사고에서 끝나기도 하고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사진을 보면은 그때 추억이 떠오르는 것처럼 1번 마인드맵을 보면 네. 그때 내가 얼마나 불안했고 얼마나 잘하려고 애썼고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이 1번 마인드맵이 꼴배기 싫었는지가 느껴져요. 근데 지금 50번째 1번을 봤더니 애착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아기 때 사진 보면 그때가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네. 그때 우리 아이 이랬는데 라는 추억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의미부여. 나의 성장 스토리에 대한 의미부여가 생기면서 네. 한 장 한 장 마인드맵이 아름다워지고 내가 지금 이미 또 잘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나니까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마인드맵을 계속 그리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그냥 아침이든 밤이든 왜냐면 또 글을 일기 쓰려고 하면은 너무 딱딱하고 뭔가를 풀어야 되고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마인드맵은 어쨌든 색깔이 주는 이 손으로 쓴다는 것과 손으로 손가락이 움직인다는 것과 그 색깔을 입힌다라는 색이 주는 그런 힐링 이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밤에 한 뭐 30분 정도는 나한테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무조건 결심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근데 그 아이패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예전에 이혜령 원장님이 처음에 우리 강의 듣고 나서 그거를 막 하더니 그게 한 번에 쫙 또 비디오 영상이 맞아요. 되잖아요. 기능이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건 뭐지? 근데 세상은요 모르면 되게 신기해 예. 보이고 와 멋져 보이는데 아주 간단해요. 맞아요. 이번에 그거를 또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제가 그걸 또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바로바로 우리가 알면 또 아이들 학생들한테 맵독이라 해가지고 그거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이 오늘 여기는 지금 없었는데 독서를 해가지고 그거를 키워드 잡는 훈련 네, 있었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읽을 때 훈련법 그것도 영상이 있었는데 네, 네. 그거 잠깐 설명을 주시면. 제가 이때까지는 사실 맵독이라는 프로그램을 성인 대상으로만 네.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네. 이제 맵스쿨 안에 성인 맵독, 초등 맵독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고 엄마랑 아이가 같이 신청을 해도 될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제 막 글짓기 학원 또는 뭐 영어 학원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방법만 사실 제대로 알면 아까 제가 저희 아이들 한글 가르친 거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희 아이들은 맵독의 방법으로 한글을 익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인드맵을 안다는 게 다양한 방법에 뭐라 해야 되죠? 독특하게 재미있게 시각적으로 익힐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제가 만든 도구도 있지만 네. 키워드를 찾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과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브루타식으로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마인드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독서법을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이제 과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되나? 네. 웅진북클럽 네, 네, 얘기하세요. 팀장을 하셨던 분과 그분이 이제 마인드맵을 보면서 변화가 엄청나게 성장이 되셔서 그거를 콜라보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초등맵독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초등맵독 뭐 저학년 버전, 뭐 고학년 버전 어떤 게 먼저 오픈될지는 스쿨 모르지만 과정이라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그러면 선생님이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이것도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을 주체적으로 밀면서 오프라인 과정을 하나하나 밀고 있거든요. 좀 하나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애들도 명수 계약을 하기도 했고. 상관없이 명수는 지금 제한을 두려고는 해요. 왜냐면 그래야 돼. 애들 한 피드백을 명 한 해줘야 명 되니까. 피드백을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저희가 그 메일 마인드맵 그 단톡방 오시면 네. 저희가 한번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봤어요. 음. 해보면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따라 할 수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재료를 보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까지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서 아마 교재라든지 교구가 아마 배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아이들과 함께 스케치북에 진짜 마인드맵 형식인 것도 있고 네. 또는 교구인 것도 있고 다양한 걸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읽었는데 이걸 이렇게 갖고 놀 수가 있구나 이걸 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과정을 지금 오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원장님들이 저희는 학원대학교에 네네네. 초등학원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그럼 우리 학원은 제가 못하니까 그러면은 아웃소싱으로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어. 저희가 지금 어린이 경제신문과 지금 이번에 콜라보로 강사 과정을 진행을 해요. 네, 우리
의문이라면 아마 의문을 열다 우리 유정걸 학장님이 지금 전화를 한다 네. 글을 남기셨는데 마인드맵과 만다라트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맞아요. 도구이죠. 질문하셨는 줄 알았습니다. 만다라트도 좋은 도구예요. 네. 그거 초등 그 커리큘럼 그거 너무 궁금하네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콜라보로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 경제신문도 경제 마인드맵. 근데 그거를 경제 마인드맵 괜찮다.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강사 양성을 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차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여쭤보긴 할 네네네. 건데 이거를 어쨌든 전 좋은 건 어쨌든 원장님들한테 제가 먼저 알려드려야 되는 네.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약에 지금 당장 어떤 원장님이 저희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진행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실은 진행은 오프라인 저희가 진행을 하되 모집을 이제 함께 해주시는 네,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저희 협회와의 수익 쉐어가 진행이 되겠죠. 대신에 그 진행은 금액, 저희가 학생들한테 받아야 되는 금액은 지금 저희 조율해서 이제 아마 조율하죠. 오픈 네, 네, 네. 이번 달 안에 오픈돼요. 우선은 그러면 그거를 제가 배워가지고 우리 체계 정원에 지금 저부터도 사실은 우리 원장님들 탓할 수가 제가 없는 게 너무너무 창피한 게 여기 인데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이거 네. 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가 진정한 교육이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마지막 문구로 이걸 갖고 왔습니다.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네. 세계 정원을 정말로 큰 어떤 우리 함께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했고 정말 26분이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물론 이제 처음에 우리 대표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또 할 목을 다 했긴 했지만 이게 다목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진짜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글을 쓰고 지금 우리 오소희 대표님이 어머님들이든 학생들이든 매일 일주일 중강의를 하시면서 이 하루에 3개씩을 쓰게 하는 그 끌어당김 네. 이걸 해야 되는데 네네. 제가 그 부분을 너무 부족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사실 요즘에 저한테는 정말 블루타이 하면서도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는데 학원대학교 대블루타이를 진행을 2년 동안 하면서도 한 번도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체계 정원을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라기보다도 너무 하고 싶고 부족하니까 더 잘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 그 갭이 있으니까. 네, 이 마음. 그게 이제 결국 이거였더라고요. 나부터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너무 혼자 사는 힘이 바쁘다는 핑계는 핑계일 테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저기 이제 의문이 열다 우리 부산의 국어학원 우리 원장님이신데 워낙 훌륭하세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주변에 국어 쪽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좀 SS를 청하고 있는 중이에요. 함께 하자. 처음에 펌포즈는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오소희 대표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뭘 갈구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그 마인드 맵 도구에 대한 부분을 그거를 한번 저한테 한번 저희가 지금 아이들 알려주시면. 대상으로는 네. 지금 맵독하고 네. 이제 그 생활놀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유치부 아이든 초등 아이든 꼭 독서가 아니라 마인드맵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이 두뇌를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쪽으로. 왜냐면 그렇게 생활놀이 마인드맵을 저희가 알려주면 아이가 집에 가서 그것도 엄마 아빠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과정으로 지금 오픈 직전에 있기 때문에 성인 독서 과정도 하시지 않을까요? 네, 성인 맵독도 하고요. 그냥 맵스쿨 과정도 성인은 계속 어떻게 하고요. 진행하고 계세요? 성인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미 진행을 했고요. 네. 지금 다시 재정비해갖고 책을 이제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정해요, 저희가. 환경, 독서, 환경, 경제, 꿈.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늘 한 권의 책을 정해서 네. 맵독 방법을 알려드리고 카톡방에 인증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씩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발표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마인드맵을 보고. 그러니까 네. 똑같이 독서 모임이지만 결국에 그 책에서 내 실행을 끌어내는 쪽의 독서 모임을 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만약에 독서 그 맵을 보면서도 실행에 대한 키워드라든지 당신의 생각이 담겨 있지 않은 네.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이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라고 해서 상대의 마인드맵에 또 저희 거의 마인드맵을 더해서 또 네, 인증을 네, 하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독서 습관을 잡아들이면서 맵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무조건 실행으로 끌어내는 걸 하겠습니다. 네. 아주 다짐합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한 10분이 되든 5분이 되든 우선은 그게 실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게 네. 더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네, 나올 네, 것 같아요. 아주 저한테는 아주 가장 큰 갑작스럽게 이 나이에 네. 큰 제가 읽어야 될 큰 사명감이 지금 하나 떡하니 여기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오소희 대표님 이렇게 뵈가지고 진행하면서 활용하면서 좀 가끔씩 우리 가까우니까 네. 제가 이런 부분 좀 SOS 좀 청할 테니까 아유, 좀 좋죠. 많이 좀 네네. 도움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벌써 이제 1시간 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어쨌든 마지막에 제가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를 그러면 드리면
우리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뭐 어머님들도 그렇고 뭐 대기업도 그렇고 그랬을 때 대표님의 그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이 마인드맵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강의를 똑같은 강의를 했을 때도 분야마다의 그 따라오시는 그 속도나 이런 게 되게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일단은 있어요? 저는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교육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 대상을 할 때는 모집하는 요강의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Y에 대한 걸 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과 얘기를 조율을 할 때도 여기에서 최종 목표는 뭡니까? 어떤 걸 얻고 싶으셔서 이 마인드맵 하시는 거예요라고 네. 얘기를 해서 저는 마인드맵 강의 사실 비슷해요. 기본 규칙 알려드리고 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되지만 사실 교육마다 틀린 게 이제 어떤 마인드맵을 할 거냐. 네. 실습을 할 건데 어떤 마인드를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정하는 과정 안에서 가장 많이 좀 조율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끌어내고 싶으세요? 어떤 걸 얘기하고 싶으세요?라고 네. 해서 어떤 회사는 정말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때까지 요구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분들은 그냥 이 마인드맵이란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팀이 뭔가 좀 팀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 주제를 조금 난이도를 낮춰서 함께 할 수 있는 난이도 쪽으로 좀 이렇게 가는 방향이 있고요. 그래서 네. 마인드맵은 주제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걸 쓰느냐가 제일 중요해서 처음에 딱 키워드 행복이면 행복 네네네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어쨌든 제가 한 거를 알려드리는 걸 잘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복주환 강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저희 강의하셨죠. 예. 네. 근데 제가 그분이랑 2013년부터 네. 인연이 닿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쪽을 강의를 하는데 사실 페이도 정말 컸고요. 네. 오랫동안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을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갔어요. 네. 근데 나중에는 조금 더 분석적이고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문제 해결로 가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복주환 강사님께 넘겼어요. 네. 강의를 통째로. 네. 근데 그랬었던 이유가 저는 이 마인드맵 교육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 절대로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첫 원칙이 그거예요. 제 강사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맵스쿨도 마찬가지예요. 일정 양을 내가 해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저희가 마인드맵을 잘 알려드려도. 그래서 맵독에도 이 책을 정말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을 알려드리는 거고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 아이들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책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알려드리자면 저희 독서법에 딱 하나는 일단 그지같이 읽기예요. 맞아, 봤어. 그 책이 아주 더럽게 읽기. 거지같이 읽기. 이거는 심지어 제가 얘기했는데 이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아, 책 좀 진짜 그지같이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너무 그 내용이 사람들이 쇼크였나 봐요. 난 그래가지고 나 그지같이 읽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됐나 했는데 딱 보는 순간 나 그지같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막 박형근 코치님도 책 자기 또 쓸 건데 네. 거기에 이 멘트 넣어도 되냐. 그래서 내 이름을 같이 넣어야 된다. 나한테서 나왔다는 얘기만 쓰면 괜찮다. 왜냐면 책값은 비싸봤자 15,000원, 2만 원인데 너무 깔끔하게 읽는 이유는 아이들의 전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팔려고. 근데 이 책을 돈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떨어져요. 난 자대고 줄치르신 분도 이해가 안 그것도 가. 이해가 안 가고요. 네, 어차피 그래봤자 받는 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에 진짜 맵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맞아. 책을 다 읽고 나서는 그걸 정말 오려가지고라도 내가 진짜 재미있게 장난칠 수 있는 그냥 그런 맵독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인 맵독도 맵독이지만 정말 아이들 맵독이 기대가 돼요. 얼마나 재밌을까?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매번 맵독이 진행이 될까? 예,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재미있게 읽지만 네. 정말 책이 제 교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인드맵 교육은 본인이 마인드맵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돼서 강사 과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커요. 그래서 제가 1급, 2급, 3급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과 네. 정말 마인드맵을 사랑해서 온전히 정말 협회와 함께 개발을 하면서 네. 맵스쿨과 갈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좀 선정을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말 마인드맵이 좋아야만 이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본인이 알아야지. 머리로 하는 전달은 네. 강의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남의 거 그냥 따라해가지고 PT 읽는 거랑 내가 진짜로 여기서 나오는 거랑 전달이 틀리니까. 저는 그리고 또 우리 이번에 오소희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그지같이 읽어라라는 거랑 그리고 이번에 또 영상 유튜브 이렇게 보다 저는 항상 나오시는 분의 유튜브를 다 털거든요. 한 번 강의 1시간 하신다 하면 8시간은 털어요. 그냥 네네. 다 책도 보고. 근데 그 맵독에서 밑줄을 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동그라미 키워드를 칩니다. 이걸 얘기하시는데 네네.
제가 원래는 이제 무조건 밑줄을 또 막 삐뚤빼뚤하게 쳐요. 우선 내가 나의 밑줄이 중요한 거지. 그걸 이쁘게 치는 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서 중요한 키워드 단어들을 이제 동그라미 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단어들. 이런 데선 이런 단어를 활용하네. 사실 어휘를 캐치하는 게 정말 우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휘 한 단어에 세 문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는 걸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또 잘하고 있구나. 밑줄을 긋는 건 책에서 인풋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네. 좋다 이렇게. 네. 근데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는 건 이걸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생각들을 확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하고 뇌는요 문장을 안 좋아해요. 뇌는 문장을 안 좋아해요. 문장이 아닌 키워드를 좋아하고 키워드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림을 중요시 여겨요. 이미지. 이미지. 네. 그래서 뇌가 좋아하는 순서로 책을 읽자라는 맞아요. 게 이제 저희 맵독의 취지죠. 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목 찾아잡기, 암기 과목에도 우리가 국영수는 선생님들이 다 문제를 다 해가지고 거의 100점이 나오게끔 유사 문제를 다 풀게끔 하지만 뭐 사탕 같은 경우나 뭐 생물이든 뭐든 한국사든 이런 부분들은 애들이 사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급하게 하니까 이런 거를 그냥 하루에 3장씩. 저는 이제 과외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영어지만 이제 페이를 높게 받으면 이제 한국사 같은 거나 뭐 공부 학원 안 다니는 것들은 그냥 방법만 가르쳐줘도 노출만 시켜줘도 애들 성적이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전방에 있으니까 원장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약간의 훈련식으로 자습 시간이 아니라 1시간 정도는 그런 자습 시간을 줘서 애들이 암기 과목 하나 정도는 하루에 3장씩, 많이도 아니고 3장씩만 해도 훨씬 내게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것도 없이 애들은 자습서를 먼저 요약 정리 먼저 봐버리고 문제 먼저 풀려고 하니까 성적이 안 올라지는 거니까 이런 접근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그다음에 또 우리 의문인 열다 우리 유정걸 학장님께서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학원가에서 가장 존경하시는 분인데 자, 그 다음 글이 위대한 것들은 깡그리 일찍이 말해진 후였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보다. 또 멋있는 말을 남기셨네. 맨날 멋있는 것만 하세요, 저분이. 그리고 공부란 게 남의 생각을 수용해 내 생각을 키우는 일인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공부가 그저 남의 생각만 쫓다 보니 내 생각을 쫓는 일이 많은데 마인드맵을 통한 나의 생각 들여다보기 정말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저희는 오늘 이 책의 정원은요. 학생들까지 우리가 교화를 시키면 정말 좋긴 하지만 아직 우리 스스로가 저부터도 이 책의 정원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부터가 변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는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없으리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먼저 교화시키는, 변화시키는 걸로 가능하면 저도 어쨌든 저도 제가 먼저라도 어쨌든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손 마인드맵, 드로잉 마인드맵, 뭐 디지털 우리 싱크와이즈 알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손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왜 우리 오소희 대표님이 이걸 고집하시는지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정말 존중하고 그리고 이거는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더 큰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있죠? 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가 진정한 교육이다. 이게 오늘의 가장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